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직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우리 돈 3천여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핑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핑계이 확정될 경우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1조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됩니다. 국제부 신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미국 법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손해배상 핑계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삼성이 애플에 우리 돈 6,800억 원 정도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는데요. 당시에 원래 배심원들이 평결한 배상액은 1조 1,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이 판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배상액을 4,000억 원 이상 줄이는 대신에 나머지 배상액은 다시 결정하라고 명령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열린 재판에서 애플은 4,000억 원 이상을 그대로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550억 원 정도만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이 결정한 배상액은 3,000억 원이 넘어서 애플이 요구한 액수에 훨씬 가깝습니다. 예, 미국 법원에서 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침해한 것은 전부 다 표준 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애플이 특허는 상용 특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특허입니까? 네, 지난해 재판 때 삼성과 애플은 서로 자기 회사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그렇지만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고 삼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애플이 인정받은 대표적 특허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면 대부분 모서리가 둥근 그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미국 법원은 바로 이것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손가락이 화면 끝에 이르면 튕겨 나오도록 되어 있는 바운스백이라는 특허도 있는데 삼성이 이것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예, 마치 시계가 둥근 것을 특허라고 하는 것과 똑같군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건데 당시 배심원단이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배심원단은 전문성이 낮은 데다가 대부분 애플 본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어서 애플의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애플 측은 고 스티브 잡스의 영상을 상영하면서 배심원단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가볍게 끝나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인종 편견 주장이라면서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판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줄 배상액은 모두 9,830여억 원,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배심원들의 판결로 배상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인 루시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산정한 배상액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가운데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는데 미국에서 어제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 측에는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초쯤에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제부 신호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립니다. 동서간 이동하는데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이촌동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주춤하고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남부순환로 역시 까치고개에서 낙성대역까지는 서행이고요. 오르나드목에서 서부트럭 터미널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길도 오르나드목에서 안양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고 옆에 언주로 내곡나드목에서 개포 지하차도 쪽으로도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우지수가 드디어 16,000선을 넘었군요. 미국 증시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9.17포인트, 0.69% 올라서 16,009.99로 마감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그 16,000선을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1%, 나스닥 지수는 1.22%,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사흘 만에, S&P 500 지수와 그 나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상승한 겁니다. 지난주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1,000건 줄어서 32만 3천 건을 기록해서 6주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 생산자 물가도 전월보다 0.2% 내려서 그 2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그 제니 옐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차기 의장 지명자에 대한 그 인준안이 찬성 14표, 반대 8표로 통과된 것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증시는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 이상 폭락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증시뿐 아니라 경제도 대외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 2011년에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4,126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한 가운데 그 수출입이 차지한 비중이 33.7%에 달했습니다. 이는 그 2010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건데요. 그 수출입 비중은 2008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은 뒤에 2009년에 31.8, 2010년에 3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 산업 구조도 수출입이 많은 그 제조업 비중이 커지고요. 오히려 내수와 맞닿은 서비스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선진국과는 약간 다른 건데요. 제조업 비중이 우리 산업 구조에서 52.2%를 차지해서 1년 만에 2.0포인트 퍼센트포인트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36.5%로 1.2%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그 서비스업을 육성한다고 계속 떠들어왔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예. 그 어려웠던 그 전망이 좋은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지금 묶여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영리 업종으로 묶어놓고 있어서 어떤 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그 우리나라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서비스 개선 이런 거는 힘든 상황이고요. 유통업 등은 최근에 그 경제 민주화, 동네 상권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옥죄고 있어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조업도 최근에는 수입 중간재 투입이 많아지고 있어서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 백화점들이 올해 149일간 세일을 한다는데 이 정가를 주고 사면 손해를 보는 셈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화점이 그 연간 100일이 넘는 정기 세일은 물론이고 브랜드 세일, 창립기념 세일 등 각종 명목으로 그 할인을 계속해서 연간 세일 기간이 149일, 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만 해도 주요 백화점들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창립 기념 행사를 열었고요. 또 정기 휴무일은 11일을 건너뛴 뒤에 12일부터 21일까지는 일부 브랜드가 참여한 브랜드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또 20일 오늘부터는 겨울 세일에 돌입합니다. 그 백화점이 이렇게 세일을 늘리는 것은 대형마트나 아울렛 또는 그 온라인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거고요. 또 소비 침체에도 길어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화점들 세일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는 백화점 가격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금융당국이 이 동양그룹 사태 그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죠. 근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어제 그 일종의 동양사태 반성문 같은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같은 그룹에 속한 금융사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서 동양처럼 그 증권, 보험, 대부업 등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들 간의 그 자금 이동을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동양증권처럼 불안전 판매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통해서 그 대규모 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문을 닫게 하는 정도의 최고 수준의 그 제재를 가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사실 민간이 하는 일을 좀 공무원들이 느리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잡기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그 올해 3분기 현재 그 가계 신용, 가계 대출이죠. 991조 7천억 원으로 석 달 전보다 12조 1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한 집에 빚이 그 5,450만 원이 있는 건데요. 연말에는 이 가계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서 한 집당 5,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전세값이 오르고 또 최근 그 매매가 소폭 살아나면서 주택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계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계 빚이 많아지면 빚을 갚느라 그 대출 이자를 내고 이런 식으로 빚을 갚느라 소비를 안 하게 돼서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른바 그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내일 11월 23일은 연평도 피격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외신들은 YTN 뉴스 화면을 내보내며 마치 한국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 듯 속보를 내보냈죠. 그때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도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고 가옥 등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자리가 마련됐죠. 11월 24일 일요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거리에서 열리는 사진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진전을 주최한 서울시 호국안보단체 연합의 신상태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열리는 사진전의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진전의 정확한 명칭은 예.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 특별 사진전입니다. 예, 연평도 3년 전 예. 갑작스런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서 전사한 고 서정호 화사와 고 문강욱 일병을 추모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알려 호국 안보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예,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특별사진전. 예, 그렇군요. 예, 이번 사진전 서울 말고도 부산 등 여러 도시에서 열리죠? 예. 예, 근데 같은 내용이 전시입니까? 11월 23일을 전후해서 예. 전국 각 지역의 보훈간서 또는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같은 거죠? 예. 사진전의 내용은 우리 사진전과 마찬가지로 예. 연평도 포격 사건과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사진전에 선보이는 사진들 어떤 것들입니까? 전시되는 사진을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사진은 총 150여 점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3년 전 벌어진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해전과 같이 6.25 전쟁 이후로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신상태 대표님께서는 지금 서울시 제한군인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3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예. 다행히 우리나라와 우방국들의 강한 우호 관계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3년 전 일어났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연평도에는 그 당시 참상을 보존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복구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대응 전력도 증강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민을 위한 정부 지원은 좀 덜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연평도 포격 도발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의 무력 행사가 우리의 군뿐만이 아니라 민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감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연평도 주민들은 곳곳에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피난민이 되어야 했고 민간인 2분도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 뉴스에서 보도되는 불타는 연평도와 연평도 주민들의 눈물을 보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엄정하게 대응을 하되 확진하지 마라 이래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시 그 도발을 하면 군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군 대응 체제 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안전을 보장할 철저한 대비책을 정부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이 연평도 도발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좀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대화가 차단된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다는 그런 명분을 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의 그 자신이 할 수만은 없는 한반도의 평화, 예.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무엇보다 강한 안보태세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제한군인 회장 신상태 대표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3부 순서 여기쯤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필리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플러스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유플러스 사장님 요금제 유플러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만나고 싶은 인물을 만나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좀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예, 금융감독은 무서운 곳이죠. 금융계 검찰입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모교인 서울대 초빙교수로서 강단에 쓴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성공하는 경제인데요. 막상 책이 나오자 전문가적인 견해에도 관심이 높았지만 여러 금융사건에 대한 직설적이고 솔직한 소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권역세 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우리 날씨처럼 우리 청취자님들 생활 살이도 참 이렇게 힘들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뭐 올해를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세계 경제를 우리 경제가 다소 좀 회복된다고 다들 전망하기 때문에 뭐 희망을 가지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경제인답게 경제 회복된다는 말씀도 꼭 해주시네요. 예, 지난 3월 이 건강문장 퇴임하시고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국내외 모처럼 여유를 갖고 여행도 가족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부터는 서울대학교에 나와서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모처럼 즐거움도 가졌고요. 또 그동안 제가 이 바쁜 일정을 갖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한 7, 8개월 동안 많은 책을 읽은 게 저한테 크게 보람이 되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책도 좀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스케줄에서 풀리면 바로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속되는 데서 풀리면 이제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학에 가서 젊은 후진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 많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학 가니까 그렇죠. 예,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예. 예, 전원책이 출발 새 아침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예, 오늘은 권역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시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앱 예스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퇴임식에서 밝힌 소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난 2년간 하루하루가 얼음 은 강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이 재임하는 동안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예, 뭐 제가 처음 취임할 때부터 저축은행 사태가 났고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취임 전에 이미 터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제가 2년 동안에 많은 시간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많이 보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또 그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의 신뢰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게 저희 큰 관심이었고요. 또 아시는 바같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 항상 이 국민들도 삶이 좀 팍팍해지고 또 이 기업 불실이나 금융 불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신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예, 그래서 민원도 많아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평가가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신뢰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대우각성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계획의 꽃비를 많이 쪼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감독은 직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항상 주위에 이렇게 참 떳떳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 정말 길을 가다가도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얼음 예. 또 두드려보고 가는 듯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은강 위를 걷는 기분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취임 이튿날 그 대통령이 건강문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TV도 요란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그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그때 많이 썼죠. 그래서 건강문이 마치 복 맞이는 것처럼 온 국민에게 비춰버렸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당시에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전날 이렇게 긴급히 이렇게 알려줬고 결정이 또 된 것 같고요. 그 전년 사진은 예고 없고, 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전날 예고를 하고. 예, 전날에 아마 이렇게 가실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이렇게 보고거리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근데 저는 아마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고보다는 조금 더 질책이 있지 예.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녀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보다도 우리 감독 당국에 대한 그 어떤 대외적인 신뢰가 더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직원들의 그 사기가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 말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책에서도 조금 저희나 우리 금융위원장 두 분을 불러서 오히려 청와대를 불러서 질책을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와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예. 또 한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딘가 정보를 받았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때도 많이 돌았습니다. 과거 건강문 부원장들이 심지어 향응 제공받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이 감독 기간이 있다 보면 예. 그런 일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과거에 이렇게 보면 또 이 무죄로 된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판정이 많이 예.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아마 제가 취임을 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취임장 주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직원들 단속을 잘하라. 예. 좀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유착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기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로 또 건강원 직원들이 많이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실 후에 그런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철저히 좀 계획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저축은행 사건이 터져서 대표적으로 사마저축은행이 그때 영업정지 사태였고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7개 저축은행이 연달아서 계속 터지고 했는데 정치인도 또 많이 연루됐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저축은행 사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쳐 누적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적되고 흔히 이렇게 맞죠. 보면 예. 이 금융 사건이 발생한 걸 보면 이제 돌이켜 이렇게 저희가 복귀해 보면 어느 한날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진 건데 저는 제 책에서 그렇게 썼지만 저축은행이 원래 허가 당시의 본질이 처음에 설립 취지가 서민을 위한 지역금융기관 예. 이렇게 자그마한 금고로 이렇게 영업을 해라고 한 건데
10년 동안 돌이켜보면 저축은행을 이름을 은행으로 치고 예금 보장 한도 넓혀주고 대출 한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형화 정책을 쭉 해가는 과정에서 예. 당초에 어떤 본질과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또 사실 저축은행은 게 그 사금융업자들을 양성화시킨 거거든요. 예. 이렇게 지배구조 자체도 좀 모호한 상태에서 검산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화를 갔다. 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물론 뭐 그런 과정에서 감독기관에서 뭐 일부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큰 원인은 큰 방향을 한번 잘못 짚은 데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그 괴리가 계속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신용 금고를 저축은행에다 이래서 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예, 내가 또 이게 어느 정권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또 청취자들 중에서 또 진영 논리로 얘기한다고 할 테니까 뭐 뒤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이게 참 광복 이후에 최대 사기 사건이다. 저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자들이 서민이라는 데에서 휘발성이 참 컸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정치적 파장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정말 특히 부산 지역에 예. 피해가 좀 컸습니다. 처리하느라 힘들었죠? 예, 또 부산 지역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또 비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예. 또 그런 이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관심도 컸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저축은행 뭐 국정조사특위라든지 뭐 청문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질책과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도 받았고 또 국회 청문회도 불려도 나왔었고 제가 아직도 화면에 그 원장님 나오셔서 참 절절매던 그 답변하는 모습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이 고생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퇴임식 때 새 정부에 대해서 금융 현안 좀 잘해달라고 당부도 있지 않으셨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서 8개월 지났는데 잘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감독 기관에 있는 분들은 참 국민들에게 참 칭찬받기가 어려운 직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특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기업 불실이나 가계 불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든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감독 당국에 대한 그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또 그 평가가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뭐 결과가 그렇게 되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가계나 기업 불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처리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과정에서 하여튼 어려움이 발생하면 또 항상 여러 가지 이 책임이나 비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원장이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선제적 대응을 참 주문을 하신데 그게 말처럼 참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3대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또 그리고 이 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 이 3대 부채가 이 한국 경제를 지금 옥죄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또 복지는 해야 되고 재원은 부족하고 어떻습니까? 이 박 대통령 앞으로 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출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창조 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또 고용률 70% 또 이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 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산층 육성 지금 박 대통령께서 이 대선 때 여러 가지 했던 이런 방향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 1번도 수출 주도의 성장 1번도의 경제에서 좀 더 경제의 패러다임을 좀 더 우리가 바꿔보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갖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 위주의 경제, 국민 행복 위주로 좀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제 성장과 복지를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경제 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방향 같은 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잘 창조 경제도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회가 좀 더 장파를 초월해서 좀 협조적인 자세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또 실제 모든 집행은 지방정부로부터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삼각체제가 상당히 역할을 앞으로 조화롭게 해나가야지만 제 책에서 이야기 성공하는 경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이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행복실 일어나기 위해서 하겠다 했을 때 그 재원 문제가 가장 발등에 불입니다. 근데 이 재원 문제는 결국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원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또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이 예산을 불려불까 예산을 좀 최대한 줄이고 또 세수 지하경제 양성화에 또 재원을 조달하고 또 그것도 부정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또 적절하게 세수를 확충해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장과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안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안고 지금 출범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요약을 하면 박 대통령이 방향은 참 잘 잡았는데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재원 문제는 결국 뭐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아니면 성장을 잘해서 세수가 많이 거치면 되는 건데 뭐 많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빚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면 이 세수를 증세를 하자. 보편적 납세를 하고 증세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꼭 하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빚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참, 저도 세제 쪽을 한 10년 가까이 세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력을 보니까 행정고시 하시고 계속해서 재경통으로만 크셨더군요. 예. 그래서 참, 그러나 이 정세라는 것은, 과거 정부도 보니까 이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국민적 저항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조그만한 어떤 정세를 하는데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에게 왜 지금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지 또 거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거두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가지고 우선 좀 새는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꼭 불료불급한 그런 예를 들면 비과세 감면이나 굳이 지원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줄이는다든지 또 이렇게 노출된 세원을 좀 우리가 제대로 거두는 이런 노력부터 좀 하고 정세를 논의해야 되는 게 순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책에 그런 걸 쓰셨다면서요.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데 이 사실 이번에 저도 좀 화가 났던 게 무려 우리 은행이 뭐 일본 은행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은행들 아닙니까? 아무리 합쳐서 좀 커졌다 하지만 이런데 일본에서 이 아베 신조의 최측근이라는 하기우다라는 자가 한 말이 참 걸작이에요. 예. 일본 은행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고 한국 지원 안 해주고 일본 기업이 다 철수하면 한국 망해버린다. 삼성그룹도 하루는 못 견딘다. 괴멸돼버릴 것이다. 이 소위 정한론을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이게 금융이 이렇게 왜소해졌습니까? 저는 물론 금융이라는 게 그동안에 저희가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융이 좀 희생됐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관치 금융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금융산업 내에 이렇게 뿌리 깊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좀 자율성과 어떤 혁신성을 못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국내에서만 서로 안주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해왔다 이렇게 보죠. 제조업의 경우는 해외 진출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내 금융산업은 그동안에 그런 치열한 경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 경쟁의 힘이라는 건 결국 저는 소비자가 강해지면 금융회사를 감시하게 되고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소비자가 투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공해주고 똑똑한 소비자를 많이 길러내면
우리가 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IT 산업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IT에 대한 그 관심도 많고 그렇죠. 아주 그 소비자의 그 아주 입맛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나 반면에 이제 금융은 그동안에 너무 공급자 위주로 편안하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생산성을 못 내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책 제목이 성공하는 경제죠? 예. 예. 예, 한 일주일 전에 깔렸는데 책 좀 나갑니까? 뭐, 언론을 보니까 아주 크게 조명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책 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예. 저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꼭 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 생활 33년이 됐는데, 이 돌이켜봤을 때 가장 영광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있었던 곳에서 예. 어떤 내가 했던 정책을 지나고 나서 볼 때 좋게 평가받았을 때 저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99년에 청와대 이게 들어가서 기업 구조조정 그 당시 대우 사태라든지 예. 현대그룹 구조정했을 때 그게 만일에 그 기업이 구조정 후에 살아나서 많은 일자리를 죽지 않고 살아나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금융회사에게 많은 수익을 제공했을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제가 했던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났을 때는 또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경제수장 자리에 또 늘 후보로 거론되더라고요. 예, 아주 젊으시니까 그런 건데 또 언젠가 롤백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일 맡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아직은 뭐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부족한 점이 많고 이번에 이제 이 공직생활을 떠나보니까 예. 좀 더 제가 좀 더 아직은 그렇게 할 보다는 좀 더 본인을 좀 절차 탕마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책도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어느 정도 좀 국가에 위해서 다시 일을 하려면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있을 때는 부정한지 몰랐지만 밖에 나와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늘 드리는 질문들인데요. 이 짧은 단어 하나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권혁세 원장에게 돈이란 뭡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때론 우리한테 많은 돈이 있음으로써 많은 자유도 주지만 또 한 단어로 자유입니까? 저는 그보다는 지배당 구속당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속당하는 무기.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원장이었습니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짱!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예, 요즘 국회는 출판 기념회 열풍입니다. 대부분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낸 책들입니다. 그런데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정치인들이 과거처럼 돈을 함부로 받지 못하니까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왜 가을에 열리는지 아십니까?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를 전후해서 열려야만 유관기관과 기업체에서 책을 사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을 챙긴다 하는군요. 어제는 여당 실세가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요.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들만 50명이 넘게 오는 등 그야말로 인산인해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대정부 질문이 벌어지는 본회의장엔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날이들 이러면서 웃고 악수하고 다니면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능책의 출발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지능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